네, 안녕하세요.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차 가져와 봤고요. 현재 시각은 1월 25일 저녁 11시죠? 밤 12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일도 현대차가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녁 늦게라도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가요, 이번에 1월달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1월 초에 진짜 30만원서부터 해가지고 지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59만 5천원까지 약 3주가량 거의 2배에 달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너무나 빠르게 나오면 강하게 나올수록 뭐가 따라오냐? 결국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는 아마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거 이제 끝입니까? 이제 팔아야 되나요? 월요일장 오전이라도 던져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현대차에 터진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죠. 뭐가 있느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대차가요. 근데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이거죠. 그래서 나는요, 어디서 사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비중을 덜어내야 되냐, 이게 궁금해요. 이래서 타점과 대응에 대한 기준을 전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어떤 거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현대차 아마 목요일 금요일 날 이 고점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솔직히 거의 다 지금도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는 돈잔치라고 남겨주시면서 현대차로도 충분히 우리가 돈잔치를 벌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돈잔치를 벌이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돈잔치를 강조드리는 게 오늘은 필수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권장 해주세요라고 말만 드렸는데 오늘은 필수예요. 왜 그러냐? 제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서 이거라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최근 현대차의 수급 편향을 보게 되면요, 개인분들이 매수해 주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요?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 외국인과 이 기관들 쪽에서는 어때요?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개인분들이 물량을 다 받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다른 주주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시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투매 물량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매 물량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좋아요를 바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댓글로 돈잔치를 작성해 주셔서 이번 영상이요, 널리 퍼지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이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선배님들께는 선물은 결국 종목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중장기 포트예요. 근데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단기적으로 꽤나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어쩌면 황금손이 생각하는 2026년 첫 번째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예상 수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대차가 1월달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로봇주의 대장 역할을 맡으면서였어요. 왜냐면 이 CES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봇 어떤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기사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현대차가 단순히 그동안은 자동차 회사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기업으로도 재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확 올렸습니다. 이 KB증권에서는 이 현대차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테슬라 로봇이 있죠? 뭐예요? 옵티머스에 맞설 유일한 기업은 현대차뿐이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80만원까지도 상향을 했습니다. 해외 증권사랑은 다르게 국내 증권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 80만원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기대의 중심,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 중심은 뭐냐면 아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가 앞으로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게 결국 뭐예요? 이 생산성이 실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게 딱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변수예요? 이거죠. 아틀라스의 제동권 누구요? 현대차 노조. 결국 또 노조가 한 건 하셨습니다. 자, 혹시 노조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이들이 내건 슬로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한 대도 협의 없이 못 들어온다라고 슬로건을 내걸면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이 사람 입장에서 로봇으로 이 노동이 이 직원이 그죠? 대체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근데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노사 합의 없이 자 생산 공정 투입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옴과 동시에 어떻게요?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에는 이제부터는 명분이 있는 조정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사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현대차가 일단 28년까지는 아틀라스를 양산해서 미국 공장에 우선적으로 라는 청사진을 내놨어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 있죠? 조지아 메가플랜트에 부품, 분류, 이런 정리 작업 등에 로봇을 투입하겠다. 라는 계획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결국 여기서 걱정하는 건 뭐냐? 고용 충격. 이 로봇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있지만 이 해외 공장의 물량을 이전해서 국내 공장 고용 불안정 이 부분까지도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결국 로봇 때문에 올랐는데 야 이거를 노조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서 좋기는 한데 이거 내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뉴스에 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현대차가 사실 로봇을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목적은요. 비용 절감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뭐 생산성을 올린다라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저도 순기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내 공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노조 변수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기사에서도 보면 미국 공장에 우선적으로 3만 대를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왜냐? 애초에 인건비는요. 국내 공장보다도 해외 공장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로봇 투입의 1차적인 타겟을요. 국내보다는 해외를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노조들에 대한 내용이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거를 방해하는 그림 이거는 아니고 일단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뭔가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보고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노조 때문에 아틀라스가 국내 공장에 못 들어온다 이 말도 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충분히 가정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아틀라스 때문에 현대차의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자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방금 죄송해요. 일단 주가가 아틀라스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이런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노조가 문제다라는 이런 반발심이 인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일단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이 노조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잘 달려오던 현대차 주가에 이 브레이크 급 제동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면서요. 눌림목을 형성할 조정을 줄 가능성을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뭘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가 어쨌든 자, 이런 기회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노조 이슈를 자 해결을 하려면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로봇이 우선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면서 인력을 충당한다. 이것보다도 일단 위험한 일 있죠.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이라든지 뭐 무거운 작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복하는 작업 그리고 이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작업 사람들에게 불편한 작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결국에는 이 고용 불안이죠. 그러면 이 고용 보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현대차가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 다음에 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확인이 된다. 자,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직원에게 자 복지도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로 자 지급도 하고 근데 다 주면 안 되겠죠 사실 추가적으로 절반 정도는 로봇 개발에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틀라스가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용화 될 거예요. 국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현대차랑 노조랑은 자 극적 타결이 되겠죠. 누가 이긴다, 현대차가 이긴다, 노조가 이긴다 이런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극적인 타결이 되면서 이 양측 간의 이 노사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아틀라스도 국내 공정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떻게요? 이 아틀라스를 토대로 비용 절감, 영업이익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가 줄 겁니다. 라는 건 일단 제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바로 실현이 되고 바로바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겠죠. 일단 노조 이슈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두 번째 악재는 또 뭐가 있느냐, 현대차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시장 평균 목표 주가가 한 53만 원 정도로 나온 리포트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일단 59만 5천 원까지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 부분은요, 언제요? 자,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사실 이 그동안에 올라온 구간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우리가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하는 그림을 현대차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가 어떠한 내용을 이 청사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4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여러분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주주분들께서 바로바로 시청을 하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알림이 뜨겠죠. 그리고 오늘은 꼭 필수로 좀 좋아요랑 댓글로 돈잔치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일단 이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지금 수급 현장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현대차 50만원, 59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약 18%가량의 조정이 나왔고요. 일단 수급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자주 보여드렸지만 우리 현대차가 있죠.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자 30만원선 이때부터 볼게요. 자, 현대차의 상승 주된 랠리는 개인분들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 즉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기는 했었지만,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연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기금에서도 1월 중순 40만원 선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험 쪽, 그리고 사모펀드,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결국에는 1월 중순부터 매도에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요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해댔습니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20만 주, 10만 주, 만주 얼마 이렇게 조금씩 팔던 흐름이었었는데, 최고 구간에서는요, 1월 20일 날은 100만 주를 팔았고요, 1월 22일에는 250만 주, 23일에는 100만 주가량 굵직굵직하게 매도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똑같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가 무슨 의미를 뜻하냐? 현대차가 당장 좋은 거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 고가권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기대감으로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이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이 과연 계속될까요?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이 조정들 속에서 기회라고 했는데, 자, 기회가 생기는 게 맞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0만원 구간 있죠?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50만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건 아니기는 해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5분봉으로 볼게요. 자, 59만 5천원 장전이죠. 22일 대체 거래소까지 장전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와 매수 중에서 매도가 이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왔죠. 여기서도 거래량 터지면서 장초반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매도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초반에 그렇게 22일에 비하면 큰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이 매도로 일관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월요일 날 있죠. 자,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위에 계속해서 이런 매도벽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근본적인 하방 압력은 어떤 게 주체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에서 비롯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거의 2주간 한 제가 알기로 2조 가까이 매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어느 날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려간다? 자,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50만 원대 근처에서 처음으로 이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요? 분할로요. 다만 어쨌든지 간에 조정이 더 깊어지는 이런 이 국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40만 원까지도 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우리가 분할로서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현대차 충분히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사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내일부터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자, 이 대응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요. 내려갈 때 손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손실 보고 매도하는. 근데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이 아틀라스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자, 어떤 거요? 이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하는 현대차의 이 그림을 보면서 자, 단기적으로는 어떤 거요? 비용 절감과 영업이익 증가가 있겠죠.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 현대차가 만약에 이 로봇 기업을 이건 제 상상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전 세계 로봇 1등 기업이 된다? 자, 지금 이미 사실 1등이기는 해요. 왜냐? 테슬라보다도 더 잘났거든요. 아틀라스가. 그랬을 때 자, 이거 어디까지 갈지 진짜 몰라요. 그랬을 때 현대차를 정말 중장기적인 포트로서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결코 빠진다라고 했을 때 겁먹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1월 29일이었죠. 자, 1월 29일 날 현대차가 2시 10분에 이 컨퍼런스 콜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사실 현대차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실적보다도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 방향성, 이 사업성을 현대차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은 4분기는요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로봇 아틀라스가 언제부터 어떻게 반영될지를 현대차 측에서 청사진을 보여줌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도 로보택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발표가 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회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회사가 얼마나 자신 있게 그리고 이 논리를 담아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주가를 다시 위로 당겨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1월 29일 날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주가는 다시 반등해서 일시적으로는 59만 원 이게 뚫고 이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난하게 끝나면 일단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실망 매물도 출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그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선물도 있으니까 자,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결론만 말씀드릴 겁니다. 뭐냐? 노조 이슈는 단기적인 이런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길게 현대차의 큰 그림 있죠. 로봇으로 구조가 재평가된다라는 그림을 완전히 꺾는 내용이다? 노노, 그건 아닙니다. 이번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인분들만 있다. 뭐예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이 프로그램 매도는 존재한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전략은 추격 매수 아니죠. 자, 길게 보시죠. 눌리는 구간들이 있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베스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어떻게요?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배워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이미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서 이 멘탈 관리랑 계좌까지 지켜가는 그림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차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그 반등이요 언제 어떠한 비중으로 활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현대차의 타점, 이번 컨퍼런스 콜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싶다,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현대차입니다. 자, 이쪽으로 정확히 현대차를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 현대차 그룹이요. 현대 무백수도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있고요. 자, 뭐 있어요? 현대 오토에보도 있고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꼭 붙여서 보내주셔야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실시간 대응 통해서 현대차에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들어가시면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반등이 나올 때 덜어내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짚어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돈잔치 남겨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자,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선물 있죠.
자, 이 선물까지도 오늘 증정을 해드릴 거니까 이 선물까지도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첫 부분에 뭐라고 했죠? 이 템베거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뭐 허황되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질문이 온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주식의 모든 요소들 있죠. 수급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이런 재료들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으니까, 만약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죄송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주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었죠. 왜 그러냐?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없어서 그래요. 자,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일단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뭐다?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 있어서 로봇 사업과 사업을 이 인수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요,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어떤 거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자,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 어떤 거요? 자율주행이요,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누구죠? 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내용만으로도요, 바닷건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나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어떤 거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으로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준비한 2026년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필수로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돈 잔치입니다. 자,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자, 현대차 보내셔서 공유 받아가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어떤 거요? 제가 아까 현대차에 대한 이 황금손의 관점을 보내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관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그냥 흘리셔도 상관없지만 솔직히, 자, 근데 어떤 거요? 이 어렵게 준비한 종목인 만큼 템베고 후보 M&A 종목 같은 경우에 꼭 한 번씩 받아가셔서 자, 포트의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